하창봉의 주식 클래스 9월 8일 만기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위칭데이였어요. 1년에 한 4번 정도가 옵니다. 3, 6, 9, 12 동시 만기였는데 오늘 글쎄요 조금 미국 증시가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만기일 이유가 수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연휴 이후에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오늘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3일 정수의 미국 증시를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잠깐 동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환 캐시 마크를 좀 던져봤습니다. 지난 9월 접어들어서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 뭐 장이 그냥 9월 접어들어서 한번 기지 한번 펴지 못하고 한 2400포인트에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내용면에서 보게 되면 이 오른 게 아니죠. 뭐 8월 마지막 날 MSCI 관련 이슈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당겼다가 뭐 첫날 이틀 3일 4일 거의 이거는 내린 거나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5일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이번 주에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들이 확연하게 지금 여기서 이제 파란색 점선이 외국인인데 8월 한 8월 이때는 뭐 8월 말에는 조금 사는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8월 30일 날 매수가 조금 들어왔던 거는 7,400억 정도가 들어왔었죠. 여기에 요거는 이제 MSCI 리밸런싱 수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면 9월 1일부터 쭉쭉쭉 팔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이 데이터는 안 넣었는데 대략 6천억 원 이상 팔았으니까 누적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 이제 9월 접어들어서 한 1조 7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쵸? 팔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포인트를 물론 이제 다른 이슈도 있죠. 뭐 미국 증시, 환율 다 있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최근 그러면 정확하게 9월 1일부터 제가 날짜를 적어봤어요. 자 보시면 외국인 그 다음에 사용자 치중에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1.7조 원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 것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입니다. 1조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도 금액의 70, 60% 정도가 삼성전자였죠.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반도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을 줄이면서 가장 많이 팔았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매도가 나왔던 건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그거죠. 두산이 블럭딜을 하면서 그거 빼고 나면 한국 항공우주도 한 1,000억 정도 나와서 요거는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이틀 정도 거쳐가지고 약간 수출입 은행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블락딜 이슈도 조금 돌았던 것 같고 카카오나 이런 거는 750억 정도면 뭐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고 있었고요. 포스코도 사실 외국인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었으니까 판 종목들은 역시나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였다. 이게 보기 나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잔챙이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특징을 잡기가. 왜? 삼성전자가 1조니까 1조 7천억 중에서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산 거는 뭔가 보면 참 보면 또 LG에너지 솔루션을 1조 원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쵸? 야 그러고 놓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동일한 근데 이건 또 뭐냐? 이게 아까 말했던 8월 31일 수급이 있습니다. 어,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인데 물론 지금 호재가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8월 31일부로 MSCI 유동 비율 자체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올라가면 삼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들이 연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자동차죠. 또 오늘 이제 9월 말에 미국 부통령이 또 방한하는 일정도 잡혀 있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요거는 구심점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가 막 세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치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안 빠지고 강한 거 그것도 강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리 볼 수 있고 LG화학에 대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게 저는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몇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CNT 이슈인데 어쨌든 뭐 또 그것도 있어요.
뭐 있죠? 문제가 이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외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물적 분할 이슈도 있죠. 이제 물적 분할한 경우가 물적 분할을 해서 향후에 상장을 시키는 경우 5전 정도 소급 적용해서 어떻게 보게는 매수 선택권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법안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은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 쪽에서의 비중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가 아니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제가 61만 8천 원이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편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잊혀져 있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45조입니다. 45조. 예, 45조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13조입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물론 지분 가치를 따질 건 아니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는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 갔습니까? 주주 구성이 잠깐 예. 주주 구성이 그렇죠. 맞습니다. LG화학입니다. 80%를 갖고 있죠.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서 아무리 그냥 계산 한번 해봅시다. 80조 80% 그러니까 100조 잡고 그냥 간단해요. 100조 잡고 한 80억 80조가 LG화학 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분율 디스카운트가 뭐 요즘엔 70% 아니면은 50%까지 줬다 하더라도 최소한 80의 절반이니까 한 40조 정도는 LG화학이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에. 그러면 거꾸로 볼 때 정말 LG화학이란 기업이 지금 45조인데 그럼 진정한 LG화학은 5조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가 LG화학의 강세도 동일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종목도 하나씩 요즘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그 내용이 이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만기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선물 옵션 같은 경우 동시 만기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과 연계된 거래가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차익 거래라는 것은 별로 상관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별로 조금 보면 충분히 오늘 동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물론 약간 뭐 시장 환율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만 보시면 9월 2일부터 자 비차익 매도가 하루에 막 8천억, 2천억, 4천억, 8천억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환율 이슈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차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선물 옵션과 연계된 물량에 대한 과한 매도가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글자 잘못됐네. 요거는 전체고 요쪽 거요. 그러니까 4천억, 1000억, 580억, 1300억 이건 합산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이벤트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 마감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 미국의 기술주가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없는 동안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래도 나스닥 11,500포인트까지는 지켜봐라. 일단 4일 정도는 지켰어요. 물론 앞으로 3거래일 힘이 있겠지만 만약에 지키고 정말 올라간다면 의외로 명절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란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원자재 시장은 이거는 꺾인 게 맞는 거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달러까지 올라갔던 국제 유가가 수요 침체 우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로 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0달러. 이 80달러 초반 가격 같은 경우는 무려 거의 작년 연말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차트를 꺼놨더라고. 예전에 분석을 해놨는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지금 85달러를 이탈을 했어요. WTI 유가입니다. 물론 지금 경기 침체 이슈, 감산이 제한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해 유가가 폭등하기 전 박근 상단이 85불 정도였는데 지금 85불도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 선물만 이탈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뭐 8% 9% 결정적 영향을 한 게 유가 에너지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데 나이맥스 천연가스의 가격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9.5달러 정도 있다가 이까지 차트가 꺾여버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똑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꺾였다는 보긴 그렇습니다만은 주봉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으니까 이거는 일정 기간 먼 짓을 해도 바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미국 쪽이고 나이맥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보면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함께 하겠습니다. 자, TTF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을 보십시오. 제가 자주 요새 보내드리는데 지난주에 잠깐 올라도 250유로에서 멈춘다 했는데 다시 200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우리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애초 우리가 이 차트를 보여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면 한 2,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지금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천연가스 유럽 TTS 가스도 좀 꺾였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꺾이면 됩니다. 뭐가 꺾이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꺾이지 않지만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제 유럽이 금리도 올릴 건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나점 1달러 된 1유로에서 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로 밀면서 엔화 약세가 부추겨졌었는데 엔화의 달러 기여도는 유로화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유로화가 대략 55% 이상을 차지하고 되고요. 유로존이 경기가 나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쨌든 유로화가 내려간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유로화는 지금 보면 멈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환율이라는 것은 상품보다는 더 안정적입니다. 이게 최근 일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조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 1시간 단위로 한 3일 며칠 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지난 22일부터 8월 20일이겠죠. 8월 20일부터 지금 보면 대략 열흘 동안 거의 1대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멈춰 있다면 저는 멈춰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한 가지 이 달러가 꺾이지 않겠느냐? 바로 이 내용인데 결정적으로 달러는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여전히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저리 꺾였고 또 분봉으로 봤을 때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DXY가 우리가 오늘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상 추가적인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75 이하까지 나옵니다만은 109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생각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을 열심히 팔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뭐 여러가지 억척스러운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약간 이번 주에 동시 만기와 겹쳐된 그리고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네요. 자 중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잘 안 분석을 안 하십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그냥 20년 15년 이상 하던 건데 이건 선물 분석인데 항상 동시 만기는 저는 만기 이길 기준으로 잡는데 최근에 선물 쪽에서 2만 계약 이상 이거는 6월 동시 만기 후에 누적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만 계약 뭐 어려운 단어가 어려우면 그냥 2만 좋습니다. 2만 계약 이상 위쪽으로 베팅했던 물량을 최근 똑같이 주식 1조 7천억 팔 때 전부 다 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까지. 물론 이 터는 과정에서 차기 월물 12월물을 다시 로브를 하긴 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제로 포지션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2조 원짜리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제로 페이스로 풀어버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 조금 되더라도 6월, 9월, 8일이 동시 만기를 쓰니까 정확히 3개월 전 6월 9일 전후에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6월 9일이니까 4만 계약인데 이때는 오히려 계속 매도세를 옮겨왔었어요. 다 매도였죠. 이렇게 많은 매도를 갖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이때도 아마 이때 이 당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도하면서 지금과 똑같이 주식도 매도했을 겁니다. 내용이 너무 심오해지네.
6월 9일이니까 주식도 동일하게 매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과 조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냐 하면 일시적인 것,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만기와 연계된 현물 주식을 이번 주에 좀 많이 매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연휴를 쉬고 다음 주 장을 준비할 때 이제 다음 주 장에는 또 미국의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될 겁니다. 9월 13일 날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달러가 정말 꺾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보다는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삼성전자는 지나치게 많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의 대형 IT 관련주들은 지나치게 많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운 얻고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이번 주에 외국인 매도가 선물 옵션과 연계된 많은 물량들의 비중이 좀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분석도 많이 한 겁니다만 일정 부분 가정도 던져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